네, 시청자 여러분,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요즘 같은 장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찔끔찔끔 올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복습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4연속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70선 회복을 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어요. 0.53% 오른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기조 이어가네요. 특히 기관에서는 연기금에서 많이 팔았지만 금투나 아니면 보험 쪽에서는 이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를 견인해 갔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겠는데요. 동반 상승하면서 역시 마감됐습니다. 0.73%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830선에서 안착을 성공합니다. 사실 지수 상승폭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 개별 종목들의 변화폭이 좀 확대돼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지혜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실 텐데요. 혼자 하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인기 있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으니까요. 꼭 많은 지혜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 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채팅 또한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쭉 들어보시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도움된 전문가 향해서 투표하실 수 있는데요. 자, 013-3366-8200번입니다.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투표수 가장 많은 전문가, 단 한 명의 전문가겠죠? 해당 전문가가 무방까지 진행해 주시니까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도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좀 들어보러 가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투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자, 이제 바로 또 내일장 준비할 시간인 밤 10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전략들 두둑히 챙겨볼게요. 좋은 정보 전문가 아이린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오늘은 베개 천사와 같은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 여러분의 계좌에 있어서 천사처럼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된 전문가 향해서 투표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어떤 무방 주제들 또 챙겨와 주셨는지 들어볼 시간입니다. 예, 좋은 정보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에는 또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지혜가 또 필요할지 무방 네. 주제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말 그대로 혼돈의 그런 시장 같습니다. 혼돈의 시장. 예, 지수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정말 개인투자가 굉장히 힘든 장이 너무 아닌가 그런 힘들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일단 근데 이거 혼돈의 장에서는요, 딱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냥 일희일비 매일매일 시세를 보지 마시고 지금의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구간에서 저점인지 아니면 고점인지 그것만 파악하면요,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물론 최근에 이제 시크리컬 경기 민감률도 많이 상승하지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주를 어느 때
눌렀을 때 매수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 혼돈의 구간이지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무방 주제는 뭐냐면은 찬스 잡는 투자자가 이 혼돈의 시장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아바의 노래, Take Chance on Me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저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가 이 혼돈의 시장에 있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쟁취해 볼까요? 자, 궁금하시다면 투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서 아이린 전문가의 무방 주제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먼저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죠? 일단 제가 오늘은 상전 벽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의미하는 게 큰데요. 지금 주도주가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도주의 이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무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저를 꼭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도주 변화 중인데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방 주제 2가지가 공개가 됐네요. 어떤 전문가의 무방을 좀 더 듣고 싶으세요?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많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이 무방 주제들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여의도를 뒤흔들었었던 이슈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벌써부터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모아보니까 경기 민감주를 포함하는 가치주들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 내년도에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섹터가 건설 대표주들 지금 보이고 있으시죠? 그리고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운송 그리고 IT주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가졌었는데 이제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좀 전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많이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두 전문가는 오늘 어떤 이슈 챙겨와 주셨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좋은 정보 전문가 4차 산업혁명주 다시 반격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아이린 전문가 신주도주 등극 섹터. 오늘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궁금합니다. 먼저 좋은 정보 전문가의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주 다시 반격이다라는 주제를 뽑아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전문가님의 거의 별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섹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반격이다라는 말은? 네. 그동안 좀 눌렀다가 다시 리바운드에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장이에요. 대세장에서 어떤 한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난번에 시소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가는 거 가지고 이쪽에 올라가고 또 눌렀던 것이 다시 네. 올라가고 시소 하듯이 하면서 결국 상승 밸런스를 맞춰가는 네. 것이 대세장이거든요. 예.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은 딱 두 가지가 같습니다. 아까 앵커님 설명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주, 그것을 시크리컬 관련주 또는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최근에 올랐던 것들이 화학 있죠. 그다음에 또 자동차 있죠.
특히 자동차는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또 새롭게 그 전기차 또는 수소차 뭐 특히 전기차에서 이제 또 라인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그게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녹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화학도 제가 좋아하는 금호소개 같은 경우도 그리고 라텍스 같은 거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다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에 따라서 업황이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4차 산업혁명은 그렇게 좀 섞인 것도 믹스된 것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크게 바꾸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은 AI라든가 아까 말씀 전기차라든가 또 수소차라든가 그것도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오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자율주행차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요.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부가치를 창출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늘 방송 나올 때마다 야 4차 산업혁명주, 4차 산업 두 사람은 오로지 4차 산업혁명주라 이렇게 생각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은요. 아까 돌아와서 우리가 가치주가 됐던 또는 4차 산업혁명주가 됐던 결국 우리가 그 지금 증시에 뛰어든 목적은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혼돈의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이 또 기회가 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고통스러웠죠. 음봉 7개 뽑으면은 이거 웬만한 투자자들은 참 힘듭니다. 견디기가. 근데 지나고 있다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개에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바로 종합주가지수인데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이 종지수보다 더 세게 반등이 났어요. 코스닥은 제4차 산업혁명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신기술 관련주부터 기술주들 많이 포함되어 있죠. 바이오를 비롯해서 역시 많이 내린 만큼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때도 제가 나와서 여러분께 이 구간은 견디시거나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이후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막 장중 크게 내렸지만 제가 여기서는 뭐 절호에 태산은 무너져도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견디셔야 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매수하면은 견디거나 역시 수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몇 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을 보면 먼저 SK가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차 한잔 보면서 수소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좀 피상적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 수소차가 굉장히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런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SK가스가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이게 다 바로 4차 산업혁명제 아니겠습니까? 당장 캐시카우가 안 되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SK가스가 오르는 것이고 또 태양광에서는 하나솔루션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잡으면 이것도 황미격으로 포착했던 그런 포인트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게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 종목 우리가 그냥 공략에서 51%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보면은 음선 6개 주면서 다 리바운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내렸을 때 매수하면은 사실 막 현금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크게 우리가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또는 가치주가 됐던 지금 장에서 눌렀을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이 정말 그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정보 전문가가 내려주신 이 결론을 잘 참고하셔서 계좌를 좀 빛내볼 수 있도록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린 전문가의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옆에 보니까 신주도주 등극센터. 중국 섹터. 네. 네. 지금 주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주도주가 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이 종목이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주도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가지 않았던 섹터에서 이번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좀 더블 게임이 나오는 네.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모더나
코로나 미국에서 모더나 그 코로나 백신이 이르면은 12월에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다른 오직 여태까지 바닥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섹터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건설도 마찬가지고 SOC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힘있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임상 뭐 백신을 6만 명을 접종을 했는데 뭐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이 돌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난 후에 갈 만한 그런 종목들, 섹터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정책주를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조금 멀리 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지금 주고 자 밀리지 않고 잘 지지해주는 종목들이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정책주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수소차 이런 쪽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 굉장히 상승 잘 나와주면서 오늘 또 급등했죠. 급등해서 마무리했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중간 지점에서 얼마나 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은 끌고 가야 되나 굉장히 노심초사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갈 섹터라면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조금 더 잡는다 생각하시고 좀 멀리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 이번에 CS 베어링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은 이제 CS 윈드 자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CS 베어링이나 CS 윈드나 이런 종목들 내려올 때 한번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고요. 또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또 종목이 다양하죠. 그중에서 뭐 EN코리아도 괜찮고요.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본다면 5G 자율주행이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또 테슬라가 또 이번에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출시하겠다. 이 부분이 뭐 얼마나 이 뭐 3단계인지 4단계인지 5단계인지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5단계다 이렇게 뭐 5단계 정도 되는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를 한다. 그 정도 된다면은 자율주행이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꺾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반짝했다가 꺾였지만 자 우리가 그때 아직은 한 번 더 남았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 물리신 분들은 한 번 더 상승 모멘텀 노려보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종목마다 다 지금 눌림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조금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IT 반도체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휴대폰 부품주들 상반기에 못 갔던 종목들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좀 코로나 백신 나오고 난 뒤에는 좀 추가적으로 뭐 BH나 LG 이노텍이나 어제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끌고 가는 거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이 언제나 이렇게 변화를 하니까 그때에 맞게 여러분이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또 아이린 전문가께서 신주도주 등극 섹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고요. 좀 더 도움 느꼈던 전문가 향해서 투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죠. 하단에 보이는 문자 번호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 이름이나 번호 기입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과연 어떤 전문가에게 투표가 많이 쏠리고 있을지 1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화면에서 만나봅니다. 네, 1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시죠. 두 전문가 오늘 열심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차 산업혁명 섹터와 또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정보 전문가에게 지금까지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신 모습이에요. 53.2%로 현재 앞서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 우리 아이린 전문가님, 네. 괜찮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화나신 건 아니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투표함은 마감이 된 게 아니니까요. 계속해서 투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났었던 종목들 알아볼 수 있는 테마왕 시간인데요. 오늘 뭐 특징주 하면은 아무래도 인수 소식이 있었던 아주캐피탈 눈에 띕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아주캐피탈 인수를 연내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주캐피탈이 쭉 올라가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자,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인데요. 이 리보세라닙 식약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또 강세를 보였던 오늘 장중 내내 좀 우상향 보이게 되면서 7% 강세 이어가고 있네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두 전문가가 집중한 종목도 알아볼 시간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오, 좋은 정보 전문가 대한과학 챙겨와 주셨고요. 우리 아이린 전문가는 GS건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볼게요. 대한과학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종목 하면은 뭐 여러분 아주 오늘 화제 종목이었습니다. 상한가를 도달했기 때문인데 1,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과학이 1만 원 선을 또 돌파를 하면서 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백신 보관 기술이 있는 회사인가 보더라고요. 네, 좀 다소 생소한 종목이실 네. 겁니다. 예. 대한과학은 뭐 스몰캡 종목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국내 그 실험기기 종합 서비스 그런 회사입니다. 아까 잉크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백신 극저온 아주 그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서 보관하는 기술이 부각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뭐 이런 게 뭐 하나둘이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상한가 가서 저도 좀 나중에 보고 이게 왜 상한가지 그렇게까지 생각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오늘 테마로 들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황매기가요. 이게 이제 10월 13일 날 음봉 세계에서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략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은 왜냐하면 고해성사 비슷하게 들고 나온 거예요. 실은. 야, 이때 잡아놓고 저는 사실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800억이고 그다음에 또 그때 주가가 7,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시청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로 큰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거래가 많지 않아서 그냥 릴리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갈 때처럼 마음이 이거 같이 갈까 말까 하다가 뭐 또 한쪽 잠깐 외도를 했죠. 다른 종목이 좋아서 그걸로 했다가 결국 이걸 놓쳤는데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내가 보면서 이거 좋은 정보 내 자신은 못 믿어도 확 믿기는 믿어야 되겠다.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담이긴 하지만.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오늘 그 뭐 재료가 부각되는 것은 그냥 뉴스 띄우는 것도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때 음봉 세계에서 21선을 지지하면서 딱 여기서는 거의 하단부에 왔습니다. 밴드, 볼린저 밴드 하단이거든요. 이렇게 눌리면서 또 이평선 지지를 받죠. 거래도 거의 삼음도 나오면서 바닥권, 거래량 C를 말렸거든요. 이럴 때는 거의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횡보하고 있죠. 좀 며칠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한번 딱 시세를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캔들이 나오고 거래 감소하면서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거래가 급감하는 패턴들 꼭 눈여겨주셨다가 참고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7,000원대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뽑았는데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라면 좀 제가 이제 내일 정도는 한번 일부분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뽑았기 때문에 12,000원 정도는 줄 겁니다. 거기서 한 60% 정도는 수익 실현하는 그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과학 오늘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 또한 컸었을 종목인데요.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 아이린 전문가의 종목도 보시죠. 네, 옆에 보니까 GS건설입니다. 오늘 GS건설이 올랐어요. 1% 오르면서 27,800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하다가 그래도 끝에 빨간불 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슈가 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전문가님. GS건설이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에 또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관련적인 재료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GS건설?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해 가지고는 네.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함께 유력한 후보로 부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2분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그 홍수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했다, 2분기는. 하지만 3분기 생각보다 매출은 좀 낮게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는 상회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 4분기 그리고 내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주택 부분의 그 매출 총 이익률이 25%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3년간 가장 높은 3년 동안 중에서 가장 높은 분기 GPM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수익성이 일단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3분기까지 누적 주택 공급이 22,000대를 이제 세대를 기록을 했는데 연간 목표가 25,000입니다. 25,000대. 그 기준이 벌써 86%대를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주택 공급이 일단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동사를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신사업으로 이니마와 또 모듈 쪽 그쪽에 이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해외 주택의 모듈 업체 GS 이니마라고 있습니다. GS 이니마 같은 경우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스마트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그 수처리 사업도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 목록으로 추가를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한 4일 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주봉을 보셔도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3만 원 이상도 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를 보지 마시고 제 종목을 한 중장기를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3만 원 그 이상 정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GS건설 챙겨와 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이 테마왕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대한과학과 GS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 오늘장 이해하시기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의 속을 긁어준 종목들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투표함도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전문가가 투표수를 많이 휩쓸어가고 계실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2차 중간점검 집계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1차 이슈 때는요, 우리 좋은 정보 전문가가 앞서갔었는데요. 과연 2차 중간점검 집계 지금까지의 결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역전합니다. 51.1%로 GS건설 챙겨와 주신 아이린 전문가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셨습니다. 어떡하죠? 좋은 정보 전문가님? 끝까지 봐야죠. 끝까지 봐야죠. 라고 하는 좋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훌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느껴졌다 하는 부분에 투표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는 다음 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왕 시간인데요. 그 전에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볼게요. 먼저 좋은 정보 전문가의 종목부터 볼까요? 이 종목은 6월 3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파크 시스템스인데요. 저희가 52,000원에 들어갔던 이 종목이 최고가로는 7만 원대까지 또 갔었죠.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은 45% 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금 눌림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실은 제가 이 종목을 에이스로 가지고 올까, 아니면 들고 나올까.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시죠? 네. 종목왕으로. 네. 할까다 망설이다가 이미 40% 우리가 수익난, 45% 수익난 종목을 여기서 다시 또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들고 나온 것이 제 공략 포인트가 왔다 생각되기 때문에 제 공략 포인트요? 에이스 차원에서 말씀드리긴 합니다.
자, 파크 시스템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원자 현미경, 특히 산업용 반도체 미세 그런 공정이라든가 그런 데 쓰는 글로벌 탑입니다. 물론 브루카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 그것은 실험용 그 원자 현미경에서 1등이고요. 산업용에서는 이 회사가 1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MIC 그걸 좀 제재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제4차 산업혁명 중에서 숨겨진 진주다. 내가 봐서 그때 6월 달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려서 한 45% 이상 아주 알찬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이 매수 포인트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띄울 때는 뭔가 딱딱딱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저는 항상 경계 모드로 들어가고 눌림은 그 실적과 성장성을 갖추면서도 눌림을 준 그런 종목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찾는 게 바로 황미끼입니다. 이때도 황미끼가 한 포인트를 잡아서 음선이 5개 정도 나오면 그때는 이평선 지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로 그런 것들 대항하고 비슷하죠. 이때부터 급등이 좀 나오고 또 한 번 눌림입니다. 이 눌림에서 지금 61선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아야 될 관전 포인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타캐스틱 페스트에서 여기서 소위에서 다이버전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이 과매도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고 그다음에 캔들을 보아도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때는 21선, 지금 61선까지 내려오면서 공통적으로 거래가 급감합니다. 아까 제가 음봉에서 거래가 급감하는 패턴들은 눈여겨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 패턴 나오면은 이제 서서히 반격이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아직 배열 또는 역배열 시장에 대해서 약간 이거 올리는 힘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렸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한 16%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배열도로 보면은 이제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뭔가 또 이거 보조 지표로 보면 반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내리면 목요일 아니겠어요? 그럼 이번 주 이틀만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하면 부정적인 결과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63,000원대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 무리 없고요. 정고점 대략 한 68,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공력 포인트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죠. 바로 그린플러스입니다. 저희 7월 29일에 들어갔어요. 15,200원대 들어갔는데 22,000원대 최고가 또 기록을 했고 오늘 다시 그 22,000원대가 보여지면서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도 거의 50% 가깝게 챙겨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참 네. 좋은 시기에 우리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농협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주라 볼 수가 있어요. 기업 내용 생략합니다. 시간당. 다만 제가 차트를 통해서 똑같이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농업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주니까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포인트가 어딨냐면 바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음봉 3개였죠? 음봉 3개에서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똑같이 공략을 하고 이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리얼하게. 왜? 저는 여기서 더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펀더멘탈 대비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땡스 알아시죠? 왜냐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샀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하고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더 산 결과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결국 이게 급등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봐요. 또 최근에 코스닥이 아까 굉장히 어렵고 혼돈의 구간이라고 그랬죠. 이런 종목들은 줄기차게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펀더멘탈 되는 종목을 저점에서 잡고 좀 시간의 가치를 사면 결국은 수익을 주더라. 그런 것을 또 제가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로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살아있네요. 발산이 아직 안 나왔네요. 여전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눌림목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고요.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아직 발산이 안 나왔고 또 기관과 외국인들 간헐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정도에서 매수하면은 지금은 오늘 추격을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2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린플러스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이어갑니다. ST팜.
볼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저희가 들어간 종목인데요. 10월 14일에 들어갔죠. 저희가 73,000원대에 진입을 했었는데 지금 좀 차트가 좀 내림을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AS가 필요해 보여요. 정말. AS 필요하죠. 네. 뭐 그때 한 7, 8% 올랐다가 네. 좀 누리면서 AS 겸 이것도 제 공략 포인트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뭐 맨날 오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렸을 그쵸, 때 그쵸. 시점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자, ST팜은 사실 이 CMO 부분, 그다음 원료 이역품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오늘 또 보게 되면 60에서 약간 음선을 주고 있는데요. 이때 이 매집의 흔적이 아직도 팔고 나온 흔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시장과 함께 누르고 있지만 저는 내일부터 있잖아요.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바이오 한번 제약업종 차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제 4차 살면서 리바운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보고 오늘 음선은 어제 형성됐던 밑구리를 어느 정도 커버했거든요. 여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예, 일단 뭐 시장 어떻게 볼지만 하여튼 이 63,000원대 매수해서 그다음에 한 7만 원 정도 보는 단기 수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제공약 포인트가 왔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아이린 전문가의 종목도 보도록 하시죠. 미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초에 들어갔어요. 9,500원대 들어갔는데 오늘 종가 보니까 16,000원 보여지고 있네요. 역시나 수익권이고요. 최고가로는 2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서 126%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게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네. 미코가 16,000원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미코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또 수소차, 진단 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슈가 있다는 점, 모멘텀이 있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다시 AS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음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시초가 마이너스 2%대 잡으셨다면은 14,500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4,000원, 14,500원 뭐 이 정도 14,000원 전후에서 잡으시면은 또 한 번 수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축하드리고요. 오늘까지 양봉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입니다. 내일 우리가 지금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장을 앞두고 있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자, 이 종목은 중장기 종목입니다.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죠. 하지만은 지나서는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보여지니까 정책주 관련해서 이제 수소차가 움직일 때 동사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홀딩해서 여러분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봅니다. 바로 이 솔브레인 홀딩스. 9월 16일에 저희가 진입을 했죠. 진입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가나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전문가님, 네. 이거 어떡할까요? 자, 이제 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쉽게도 41,700원까지 이제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저 4만 원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만 원 가까이에서 뭐 지금 당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지금 좀 필요하다. 어떤 전략이냐? 지금 일본에서 OMS를 원전 OMS를 방출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전에 움직인 종목들이 모나미나 신상통상이나 이런 종목들이 며칠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산주도 마찬가지 움직이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이제 보시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하고 관계가 지금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국산화 소부장 관련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 IT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리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솔브레인 홀딩스 지금 너무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잡는 게 아니라 자 항상 저는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뭐 내일 시초가나 또 밀려서 음봉이 나온다면은 분할로 한번 매수하시고 41,000원 근처에서 또 매수를 하셔서 매수 단가 낮추셔서 꼭 한번 먹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해서 조금 좀 더 수익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벤트 드리블 전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AS 종목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좋은 정보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맥기와 함께하진 좋은 정보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내일장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네. 저는 게임을 잘 못하지만 오늘 이 종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공모에서 빅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또 빅히트 엔터, 그 전에 SK 바이오팜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여기서 끝나고 무방을 했었지 않습니까? 무방을 했는데 어떤 그 애청자분께서 정말 요즘 아주 우울하다고 그러세요. 왜 반토막이 다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S 겸 또 오늘 황미끼가 또 포착한 맥점 자리라서 카카오 게임즈를 들고 나왔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기업 설명 안 할게요. 다만 제가 이 종목을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은 가장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싸게 살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잖아요. 저는 항상 주식의 본질 가치대 가격의 괴리를 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서 황맥기가 찍어주는 맥점을 가지고 공략하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틀리지 않, 거의 뭐 한 8, 90%는 적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카카오 게임즈는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이제 뭐 낙폭이 돼서 반토막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아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한번 그동안 좀 리바운딩 하려다가 한번 또 10월 12일 날 그때 움푹 내려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기관들의 한 달짜리 즉 435만 주 보유수 물량이 출회됨으로써 수급 불균형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은 435만 주 중에서 보니까 한 34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온 것은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일거에 다 출회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매도할 물량은 이미 상당 부분 출회됐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게 뭐냐면 신작 게임 MMORPG가 있는데 그 엘리온이 연내 출시할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뭐 흥행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게임주들이 그 신작 출시 전에는 한번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때 공모가가 가만 보세요. 24,000원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참 냉정히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피플바이오를 공략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그때 너무나 대중들이 다 몰려다녀서 24,000원짜리 89,000원. 이건 굉장히 아웃퍼폼이거든요. 이때부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반토막이 났거든요. 44,000원까지. 어허, 여기서 보게 되면 캔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죠? 아까 노란색 많이 보셨죠? 이게 소위 말해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다 해도 크게 내릴 그런 리스크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주봉을 보셔도, 여기서 이제, 역전된 망치, 하락 구간에서 양음량 패턴 나오면서 역전된 방치는 거의 하방 경직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더 엮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음선 나오면 다음 주는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가격전을 말씀드리면 엊그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 인와이 할 때 높게 사지 마시라 했잖아요. 어제 제가 제시해드린 그 가격 충분히 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송 나왔다고 무조건 추익 매수하지 마시고요. 대략 46,500원 정도 살짝 늘리면서 매수하시고 저는 이 종목 한 21선에 5만 원 정도인데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로 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레이팅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5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은 4만 원 하여시 그런 전략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전문가의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아이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린쌤의 종목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바로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SK 바이오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자, 이번에 일전에 일본 오노 약품하고 반환 의무가 없는 5,800억 기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밀려서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강하지는 않지만 며칠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신다면 일단은 일본 내의 개발과 또 상업화를 위해서 이 내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제품명은 엑스코프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단 일본의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업화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일단 하지만은 이 부분이 좀 일단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MSCI MSCI 코리아 지수 편입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3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지금 바닥이고요. 전분기 편입에 좀 실패를 했지만은 앞서서 보호예수 물량이 3개월 동안 보호예수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락업이 해제되면서 좀 유통 가능 주식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SCI의 편입 때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동사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거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일전에 이제 우리가 급등했다가요, 상장하고 이제 급등했다가 지금 자리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자,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만약에 물량이 많지 않다면은 조금 음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그렇더라도 시초가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잡으시고, 또 이제 한 14만 5천 원까지 한번 열어두시면서 그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적절히 가져가고, 그리고 목표가 19만 원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13만 원 세워드리고요. 우리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29만 7천 원을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조금 한 2주에서 3주 정도 MSCI 변경되는지 편입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그때까지만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SCI 편입 이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오실게요. 네, 여러분 이제 투표함을 닫아야 할 시간입니다. 자, 최종 결과 지금 바로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잠시 후 밤 11시 무방 진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좋은 정보 전문가 그리고 아이린 전문가 오늘 굉장히 많이 써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린쌤에게 계속해서 투표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네, 잠시 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상점벽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더라. 주도주가 변하고 있더라. 이것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에서 여러분들께 주도주에 관련해서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스크롤 쭉 내려보겠습니다. 아이린 전문가의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죠.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무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